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채널 복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스타트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식재산권이라는 책입니다. 장진규, 정성훈 저자 공저고요. 마지원 출판사입니다. 정말 어느새 2022년이 다 지나고 아직은 좀 이름 부르기에는 낯선 2023년이 밝았습니다. 새로 밝은 2023년도에 중요한 키워드는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아주 많은 트렌드 예측서나 미래학 서적들에서 컨텐츠라는 키워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컨텐츠가 강세를 보이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이런 예측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어떤 유튜브, 지금 저희가 듣고 있는 유튜브나 오디오 플랫폼 같이 어떤 플랫폼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던 시대였다면 앞으로는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창작자들, 크리에이터들이 더 힘을 발휘하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컨텐츠를 창조하는 크리에이터건 아니면 스타트업으로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사람이건 모두에게 중요도가 높아지는 것이 바로 지식재산권 IP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 책은 이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실용서다라고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식재산권을 뜻하는 IP라는 단어는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의 약자인 거죠. 그래서 IP 혹은 IPR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뜻을 좀 더 풀어보자면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뜻한다 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지식재산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지식재산이라는 것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 정보, 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조문이랑 정의 같은 거라 조금 딱딱할 수는 있지만 잘 생각해보면 대충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죠. 사실 우리한테 조금 더 익숙한 단어는 지식재산보다는 지적재산권이라는 말을 많이 썼죠. 지적재산권인데 지금은 그 표현이 정의가 바뀌어서 지식재산권이라는 표현이 바른 표현이라고 합니다. 이 지식재산권, 지적재산권은 이렇게 중요한 개념이고 그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개념이지만 방금 저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법적인 부분이나 기술적인 부분들이 상당 부분 포함되기 때문에 사실 일반인들이 쉽게 정의하기가 아주 깔끔하게 쉽지는 않은 개념이기는 합니다. 이 책에서는 그런 부분을 짚고 있는데요. 저자의 말 부분에서 거대한 특허팀을 가진 대기업과는 달리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소상공인과 스타트업을 시작하는 일반인을 위한 책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큰 기업들은 특허팀, 법률팀이 다 있고 변리사들이 소속돼 있고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죠. 전문가들이 해결을 해줄 테니까. 하지만 스타트업이나 어떤 가게를 시작하는 분이거나 어떤 플랫폼을 새로 만드는 앱을 만드는 개발자거나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원맨 팀이거나 혼자서 다 해야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 굉장히 공감 가는 이야기라고 생각됩니다. 법무팀이나 소속 변리사들이 있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큰 회사들하고는 다르죠. 일반적인 소상공인이 이제 막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와 열정을 가지고 무언가를 막 시작해 보려고 할 때 사실 지식재산권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숙지하고 가기는 조금 쉽지 않은 개념이긴 합니다. 그래서 평범한 일반인들을 위한 지식재산권 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책에서는 이 부분을 자동차 정비랑 비유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공감 가는 비유라
좀 읽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차가 고장날지 모르니 자동차 정비실기나 자동차 공학 이론을 배워야 하는가? 운전면허 시험에 나올 상식 정도의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는 건 좋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정비사처럼 차를 고칠 줄 몰라도 되고 자동차 회사의 엔지니어가 될 필요는 더더욱 없다. 설사 공부해서 알게 된다 해도 자기가 고치려면 장비나 폐유 처리와 같이 골치 아픈 일이 기다리고 있다. 운전자에게 필요한 것은 정비소에 가서 고장 내용을 잘 전달하는 것, 유능하고 정직한 정비사를 알아보는 것이다. 초보 사장들에게는 지식 재산도 마찬가지다. 내가 특별법, 상표법을 변리사 시험을 대비하듯 공부하는 것보다는 제품 개발과 마케팅, 판로 개척에 집중하는 것이 100배 낫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저는 굉장히 공감 가는 비유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이라고 해서 자동차 정비를 하시는 분들만큼의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있을 필요는 없는 거죠. 네, 잘하는 집을 찾아가면 되는 거죠. 네,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기초 상식 정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좋지만 변리사 시험 대비하듯이 직접 이거를 다 알고 계실 필요는 없는 거다. 대신에 제품 개발하고 마케팅하고 판로 개척하고 본인이 해야 될 일에 집중하고 이 변리사를 어떻게 잘 선택하는지 이런 것들 정도만 알면 된다.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지향하는 방향인 것 같고요. 이런 지식재산에 관련된 것들을 사업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어떤 앱이나 어떤 플랫폼, 채널을 새로 만드는 크리에이터 입장에서 초기에는 사실 챙겨야 될 일이 너무 많죠. 신경 쓸 일도 많고. 그런데 이런 지식재산권 관련된 것까지 사실은 자칫하면 신경 쓰지 못하고 지나갈 수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초기에 이 부분을 소홀히 하고 가다 보면 성공의 열매를 자신이 그렇게 이뤄낸 큰 성공의 열매를 어느 순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조금 힘들고 번거로울 수 있고 신경 쓰일 수 있지만 어떻게든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이제 지식재산권, IP라고 하면 왠지 좀 전문적이고 어려운 법적인 개념이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 책은 앞서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평범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이론보다는 조금 더 실제 상황에서 해줄 수 있는 현실적인 조언이나 가르침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슷한 예로 얼마 전에 기사에도 많이 났던 그 사례인데 덥죽이라는 죽 전문 죽을 하는 그런 식당이 있었는데 이제 피읍 받침의 덥죽이라는 가게였는데 이제 그게 방송을 타고 막 이러면서 굉장히 유명해지고 유명세를 치르다 보니까 우후죽순으로 비읍 받침의 덥죽, 덥죽 가진 비슷한 이름들이 계속 튀어나와서 도용 피해를 입은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꼭 IT 기업이나 전문적인 스타트업이 아니라 식당이나 카페처럼 얼핏 보면 좀 무난해 보이는 업종에서도 지적재산권은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또 비슷한 이야기지만 얼마 전에 아주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을 한 드라마가 있었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그 드라마에서도 다뤄졌던 기억이 납니다. 제주도의 어떤 고기국수 집을 사례로 들었었는데 이렇게 비일비재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되거나 이슈화가 되는 정도가 이 정도라면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은 도용 이런 피해 사례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자신의 지식재산권을 지키는 것이 사업의 성패를 좌지우지할 만큼 중요한 사안이다. 이런 인식을 갖는 것이 첫 번째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덥죽의 사례에 대해서
책에서 다루고 있는 본문을 아주 짧게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널리 알려진 덥죽의 사례는 오랫동안 장사를 해온 음식점 주인이 TV 방영일에 이루어진 제3자의 상표 출원으로 인해 번거롭고 불안한 일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전 국민이 인식하게 되었다. 덥죽만큼 알려지지 않았을 뿐 이곳 제주에서도 상표를 선점당해서 법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놓인 식당과 소규모 점포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네,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덥죽의 사례는 참 생각해보면 너무 억울하죠. 네, 평생 자기가 해온 그 가게인데 덥죽이란 이름으로 그리고 TV에만 방영되면서 이제 유명세를 타기 시작하는데 그 TV 방송을 보고 누가 그날 그 상표를 출원을 해버린 거예요. 등록 상표로. 굉장히 억울한 케이스였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모르고 지나가긴 하죠. 처음부터 굳이 이 가게 이름을 상표화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텐데 이제 그런 부분도 분명히 신경을 써야 되는 시대다라는 인식이 더욱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책의 파트 1의 그 챕터별 목차를 보면 처음부터 순서대로 새로 이제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따라가면서 하면 좋을 시간 순서대로 이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업 아이템을 정하고 사명이나 가게 이름을 정하는 단계, 그리고 시제품을 만들 때, 그리고 그 제품을 출시하고 사업이 커가는 단계에서 그때그때 해야 할 일들을 차근차근 짚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쭉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시거나 스타트업을 하고 어떤 가게를 오픈하고 하면서 준비하고 하면서 그냥 따라가면서 체크만 해도 큰 실수는 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뭔가 그 창업을 하거나 사업을 시작할 때 회사 책장 가까이에 근처에 꽂아놓고 틈틈이 꺼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는 좋았던 점이 사실 이게 법적인 거고 기술적인 게 많이 들어가서 조금 어렵기도 하고 추상적일 수 있는 개념들인데 그런 추상적인 개념이나 교과서적인 이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주 극히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사례 위주의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냥 한번 쭉 읽어두면 비슷한 상황이 닥쳤을 때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론서라기보다는 실용서에 가깝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책은 전체적으로 이제 파트 1, 파트 2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파트 1은 특허 상표의 첫걸음, 그리고 파트 2는 특허 상표로 세상 읽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뒤쪽에 파트 2 부분 특허 상표로 세상 읽기는 그 대한변리사회 소식지 그리고 특허 전문 신문에 실려 있는 내용들을 모아서 특허와 상표 관련된 이야기들을 다채롭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어떤 덥죽이라든지 이런 기사화된 이야기들이나 아니더라도 조금 이제 칼럼처럼 실려 있는 조금은 쉽고 이제 그런 읽어보면 좋을 만한 내용들이 실려 있는데 일반인들이 사실 평소에 쉽게 접하기 힘든 어떤 대한변리사회 소식지라든지 특허 전문 신문 이런 데 실려 있는 이야기라 특허나 상표와 관련돼서 세상을 보는 안목이 아주 넓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쪽 부분에서 개인적으로 인상적이었던 내용은 요즘에는 수술 축에도 끼지 못하는 쌍꺼풀 수술을 하면서도 세세하고 꼼꼼하게 따져가면서 병원을 고르고 하는데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수도 있는 특허나 상표 출원을 할 때 변리사 선택은 과연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대충 하려고 하느냐 이제 이런 거에 관련된 이야기였는데 이렇게 비유를 하니까 굉장히 와닿는 내용이라 제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수술 축에도 끼지 못하는 쌍꺼풀 수술이지만 수술을 결심한 본인 또는 그러한 자녀를 둔 부모는 어떤 노력을 하는가? 기능적으로나 미적으로 평판 데이터를 검색하고 지인들에게 추천을 의뢰하기도 한다. 인터넷에서 성형외과에서 상담을 받을 때는
담당 의사의 출신 대학은 어디고, 어느 병원에서 수련을 받았는지, 임상 경험은 얼마나 축적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여러 가지를 따져본 후 수술을 결정한다. 그런데 특허나 상표를 출원하고자 변리사를 선임할 때는 그냥 아는 사람이라서 내지는 주변의 추천에만 의지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굉장히 공감이 가는 이야기더라고요. 무슨 일이든 중요성을 분명히 인지하고 잘 알아보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책 한 권으로 갑자기 전문가가 될 수는 없겠죠. 갑자기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훌륭한 가이드는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초보자에게 필요한 가이드는 전문적인 용어를 막 남발하면서 잘난 척하는 가이드가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따라올 수 있게 차근차근 눈높이를 맞춰주는 친절한 가이드, 이런 가이드가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 책은 그런 친절한 가이드 같은 책이다, 이렇게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는 이 시점에 도움이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추천드립니다. 스타트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식재산권, 특허, 상표, 디자인의 세계, 장진규, 정성훈 지음, 도서출판 마지원. 들어가며 1. 특허를 왜 받으시려고요? 특허라고 하면 무엇이 생각나는가? 특허는 특별히 허락을 받았다는 뜻이다. 특허법에서는 특허권자가 업으로 특허 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고 말한다. 좀 더 풀어 설명하자면 남들로 하여금 내가 특별히 허락받은 범위에 대해서는 남들이 함부로 쓰지 못하도록 배척할 권리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나만 쓰고 다른 경쟁자는 사업적으로 못 쓰게 하는 대신 아이디어와 내용은 온 세상에 공개하는 것이 특허의 본질적인 목적이다. 이처럼 특허의 본질을 쫓아 자신의 아이디어를 특허로 보호받고 싶은 분이 있는 반면 다른 목적으로 특허를 찾는 경우도 자주 본다. 대표적으로는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아 연구를 한 경우에 연구 개발 실적으로 특허 출원이 필요한 때가 있다. 형식적인 건수 늘리기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 때문에 요새는 많이 줄어든 것 같지만 어쨌든 연구 성과로 내세우기가 좋은 것이 특허 성과일 것이다. 또한 내 제품이나 서비스가 특허로 인정받았다는 홍보나 마케팅에 필요할 수도 있다. 그뿐 아니라 정부 지원 사업에 선정되거나 투자를 받는 데 도움이 돼서 또는 대출이나 보증을 받는 데 유리해서 특허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보았다. 벤처기업 인증을 받을 때 도움이 된다고도 한다. 이처럼 특허의 본질적인 목적 말고도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만큼은 다양한 이유로 특허를 받으면 좋은 점들이 있는 것 같다. 이유가 무엇이든 특허를 받으면 모두가 행복해지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런데 특허를 받으려는 이유가 무엇이냐에 따라 특허를 받기 위한 전략도 달라진다. 특허의 본질에 충실하려는 경우라면 처음부터 정밀하게 발명 내용을 정리하고 먼저 세상에 알려진 기술들을 찾아보고 이 발명이 어느 범위까지 특허 등록할 수 있을지를 고려해서 특허 내용을 특허 명세서에 세밀하게 적는다. 특허청 심사관이 특허 등록을 거절한다고 연락했을 때도 세심하게 발명 내용을 수정하거나 반박 의견을 적어야 한다. 반면 남들에게 특허권 행사를 하지 않아도 좋고 무조건 특허증이 필요하다면 거기에 맞춰 써먹지는 못해도 특허증을 받는 데 유리하도록
전략을 바꾼다. 그래서 필자는 특허를 받고 싶어서 상담하러 오는 분들께 특허를 왜 받고 싶으세요? 라고 묻는다. 그러면 많은 분이 이 아이디어가 이렇게 훌륭하고 세상에 없던 것이라서 라거나 이 아이디어가 펼쳐지면 세상 사람들에게 유익하거나 지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한다. 물론 좋은 취지지만 특허를 받으려는 이유로 들기에는 다소 추상적이다. 나만 쓰고 남이 못 쓰게 해서 경제적 이득을 올리려는 이유 없이 세상에 널리 퍼지는 것이 목적이라면 굳이 비싼 돈을 들여 특허로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신문이나 유튜브 또는 특허청을 통해 무료로 인터넷 기술 공지를 하도록 해서 누구든 볼 수 있게 하면 된다. 차라리 특허권자로 특허증에 이름이 올라가는 명예를 얻고 싶다면 그 의뢰를 받아들여 수임하겠지만 세상에 알리는 게 목적이라면 굳이 돈을 들이라고 권하지 않는다. 특허의 본질에 따른 특허가 필요하거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지원 사업에 유리해서 특허가 필요할 때도 꼭 내 아이디어에 대해 처음부터 특허 신청을 해서 등록을 받아야만 하는 것도 아니다. 남이 받은 특허 중에서 내게 적당한 특허가 있으면 적당한 비용을 주고 사도 된다. 운이 좋으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나 기업들이 유지비 부담 때문에 무료로 나눠주는 이벤트를 통해 이전에 필요한 비용만 부담하고 등록된 특허를 바로 가질 수도 있다. 남에게 사온 특허는 발명자에 내 이름이 올라가지는 않는다. 하지만 남이 지은 집을 빌리거나 사서 적절히 맞춰 살 수도 있는 것인데 내가 오랜 시간을 들여 직접 집을 지어서 살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아무쪼록 특허나 실용신안 또는 상표나 디자인이든 간에 내가 왜 필요로 하는지를 생각해보고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다. 2. 고장난 차를 고치려고 정비사가 될 필요는 없다. 필자는 무선통신 분야에서 잘 알려진 미국 퀄컴사를 대리하여 변리사 업무를 시작했다. 이후 S그룹 계열사의 특허팀, 서울소재대학의 특허관리와 기술 라이선싱 부서, 그 외 특허법률사무소와 제주지식재산센터에서 근무하였다. 제주지식센터에서 근무하기 전까지는 특허를 포함하는 지식재산에 관한 전문가들이 고객이었던 셈이다. 제주지식센터에서 근무하기 전까지는 특허를 포함하는 지식재산에 관한 전문가들이 고객이었던 셈이지만 제주지식센터에서 예비 창업자나 초기 창업자 또는 중소기업인들을 만나면서 변리사 인생에 큰 전환점을 맞이하였다. 고백하자면 IP 전문가들과 특정 기술 분야에 대해서 특허 업무를 할 때와 달리 일반인들의 질문과 요청에 적절한 안내 말씀이나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적이 많았다. 분명 변리사 시험을 준비할 때 공부했고 시험을 치러 합격했음에도 상표법이나 디자인 보호법에는 다시 공부해야 할 정도로 생소한 것들도 있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저작권이나 부정 경쟁 행위, 영업 비밀 등에 대해서도 따로 공부를 하고 판례를 찾아보기도 했다. 이처럼 필자가 IP 전문가라는 변리사로서 부끄러웠던 일들은 둘째치고 특허에 관한 선수들과는 달리 처음 사업을 시작하려는 분들에게 적절한 가이드가 없는 것은 아쉬운 일이었다. 전국의 지식재산센터를 비롯하여 여러 곳에서
IP 교육이 진행되고 있지만 일반인의 눈높이에 맞는 내용이 적절히 전달되고 있는가? 필자의 답은 그다지이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인데 여전히 특허 명세서의 구조, 특허 침해에 관한 특허법 이론, 상표 요건을 가르치고 있다. 심지어 거절 이유 통지에 대한 대응으로 의견서 쓰는 법이 커리큘럼으로 제시되기도 하니 아쉬운 일이다. 차가 고장 날지 모르니 자동차 정비 실기나 자동차 공학 이론을 배워야 하는가? 운전면허 시험에 나올 상식 정도의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는 건 좋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정비사처럼 차를 고칠 줄 몰라도 되고 자동차 회사의 엔지니어가 될 필요는 더더욱 없다. 설사 공부해서 알게 된다 해도 자기가 고치려면 장비나 폐유 처리와 같이 골치 아픈 일이 기다리고 있다. 운전자에게 필요한 것은 정비소에 가서 고장 내용을 잘 전달하는 것, 유능하고 정직한 정비사를 알아보는 것이다. 초보 사장들에게는 지식 재산도 마찬가지다. 내가 특허법, 상표법을 변리사 시험을 대비하듯 공부하는 것보다는 제품 개발과 마케팅, 판로 개척에 집중하는 것이 100배 낫다. 대신 어떻게 유능하고 나와 궁합이 맞는 변리사를 찾을 수 있는지, 그 변리사와 어떻게 상담을 할 것이고 무엇을 집중해서 점검할지를 알면 된다. 이제부터 초보 사장이 사업을 하면서 지식재산 관련 업무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에 대해 하나씩 알아가 보자. 파트 1. 특허, 상표의 첫걸음. 챕터 1. 사업 아이템을 구상하면서. 1. 가게 이름은? 회사명은 뭘로 짓지? 1. 사업자 등록, 상호 등기, 상표 등록. 창업을 계획하고 준비하면서 나름 행복한 고민에 빠지게 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상호를 장명하는 것이다. 사업의 출발이 법인이든 동네 구멍가게든 멋지고 세련되면서 고객의 시선을 끌만한 상호를 고민하게 된다. 어떤 창업자는 이름난 장명소에서, 다른 창업자는 절이나 점집에서, 또 다른 창업자는 경영 컨설턴트로부터 조언을 받거나 직접 고민하여 상호를 결정한다. 그렇게 결정한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명함을 인쇄하며 간판도 제작한다. 보통의 사장님이라면 필요한 인허가를 받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때 쓰는 신청서의 상호란에 가게 이름을 적어 사업자 등록을 마치면서 영업을 시작하게 된다. 대부분의 스타트업이나 소상공인들이 겪는 과정이 여기까지다. 그런데 옆 가게 사장님한테 들어보니 간판을 멋들어지게 디자인한 후 상표 등록을 했다고 한다.